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비보상성 쇼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민서, 이수연, 추소정, 허지원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비보상성 쇼크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아플 때 스스로 치료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비보상성 쇼크는 우리 몸이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키기 힘들어질 때 생기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말해요. 심장이나 다른 중요한 장기들이 필요한 만큼 피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 어떤 비보상성 쇼크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4가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저혈량 쇼크예요. 이것은 피나 몸에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생겨요. 사고로 피를 많이 흘리거나 심한 설사, 구토, 큰 화상을 입었을 때처럼 몸속 피가 부족해지면 심장이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해서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민성 쇼크인데 이건 심장이 너무 아파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와요. 심장 근육이 망가지거나 피가 심장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길이 막혔을 때 생길 수 있죠. 세 번째는 폐쇄성 쇼크인데 이건 피가 다니는 길이 물리적으로 막혀서 심장이 힘들어지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심장을 누르거나 폐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생길 수 있답니다. 마지막은 분포성 쇼크인데 이건 혈관들이 너무 늘어나서 피가 한쪽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고 중요한 장기로 피가 잘 가지 못하게 돼요. 심한 감염이나 알레르기 반응 혹은 신경이 다쳤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출혈과 쇼크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숨쉬는 길을 잘 열어주고 숨쉬는 것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산소는 충분한지 살펴봐야 하죠. 그 다음으로는 피가 나는 곳을 꾹 눌러주거나 붕대로 단단히 묶어서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도와줘야 해요. 만약 쇼크의 위험이 보인다면 병원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몸에 수액을 넣어줄 길을 미리 만들어두기도 한답니다. 피를 멈추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압박인데요. 이건 손이나 깨끗한 거즈, 붕대 같은 걸로 피가 나는 곳을 직접 꾹 눌러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만 해도 많은 경우에 피가 멈춘답니다. 만약 팔다리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듯이 많이 흐른다면 처음부터 지혈제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국소 지혈제라는 건데 이건 요즘에 새로 나온 똑똑한 약이에요. 피가 나는 곳에 가루처럼 뿌리거나 상처 위에 덮는 드레싱에 이 약이 묻어 있어서 피를 더 빨리 멈추게 도와준답니다. 세 번째는 지혈대인데요. 지혈대는 피가 아무리 해도 멈추지 않을 때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팔이나 다리에서 피가 나는 곳을 꽉 묶어서 피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주는 거죠. 하지만 지혈대는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해요. 너무 느슨하게 묶으면 오히려 피가 더 날 수 있고 2시간 이상 너무 오래 묶어두면 그 부분에 몸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지혈대를 사용했다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풀지 않고 계속해서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병원으로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FAST 검사라는 걸 해요. 이건 우리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카메라, 바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특히 간과 신장 사이 공간 같은 곳을 제일 먼저 보는데 화면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보이면 혹시 몸속에 피가 고여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어요. 또 칼에 찔린 것처럼 몸에 상처가 있을 때는 그 상처가 지나간 길 주변으로 피가 고였는지도 확인한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환자가 숨을 쉬거나 몸을 움직일 때 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피가 났는지도 알 수 있게 도와줘요. FAST 검사 다음으로는 CT 검사를 하기도 해요. CT는 우리 몸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찍어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검사예요. 마치 우리 몸의 속을 하나하나 펼쳐서 보듯이 어디에 피가 나고 있는지, 어떤 장기가 얼마나 다쳤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답니다. CT 사진을 보면 피가 난 곳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간 속에 마치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 낮은 밀도의 영역이 있거나 간 바깥쪽 껍질 아래에 피가 고여서 생긴 피막하 혈종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의사 선생님들은 어디가 얼마나 다쳤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계획을 세운답니다. 여기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30살 남성분이 가슴에 칼이 찔린 채 발견되었어요. 의식이 흐릿하고 얼굴은 창백하며 차가운 땀을 흘리고 있었죠. 혈압은 매우 낮고 맥박과 호흡은 아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태였고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손발의 맥박도 약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모든 증상들을 보았을 때 이분은 칼에 찔려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그로 인해 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비보상성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되었답니다. 이런 환자를 만났을 때 병원에 오기 전에는 피가 나는 곳을 꾹 눌러서 멈추게 하고 숨쉬기 편하게 해준 다음 산소를 많이 공급해줘요. 그리고 몸에 물을 채워주는 수액을 넣어주고 너무 심한 경우 빠르게 외상센터로 옮겨야 해요. 병원에 도착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FAST 검사나 CT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얼마나 다쳤는지 자세히 보고 피가 너무 많이 필요하면 대량 수혈을 하거나 수술을 해서 피가 나는 곳을 완전히 막아주는 치료를 하게 된답니다. 오늘 비보상성 쇼크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어떠셨나요? 조금은 어렵고 무서운 이야기였지만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강한지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라요.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